이슈였고, 두 번째 이슈도 첫 번째 이슈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슈인데요. 김건희가 지금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행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가 마치 뭘 아는 듯이 마포대교를 탁 순시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듯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미흡하다. 구조물 설치 더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이렇게 김건희가 설치된 것도 짜증이 나지만 그 인식, 대한민국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거든요. 1위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가 진짜로 만약에 대통령 행사하면서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뭔가 행보를 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지가 얘기하면은 기사가 나올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던가. 공부 지가 할 필요도 없어요. 참모들 시켜가지고 기본적인 거 좀 알아오던가.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추이가 어떤지. 우리나라가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시급한 건지,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강에 난간 좀 높여야겠는데? 구조물 좀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지금 자살 문제에 대해서 영부인의 행보가 중요한 거는요, 영부인은 국민들이 관심 없는 분야와 관련해가지고 행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거에 한번 관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기사 나오는 게 뭡니까? 김건희? 난간 만들어야겠다. 한강에서 자살하라고 올라가기 힘들게 난간 만들고 구조물 만들어서 한강에 못 뛰어들게 해야지. 지금 결국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씨발. 이게 자살 문제에 대해서 겨우 기사들이 지금 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기사야. 이런 저질적인 기사. 저질은 아니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자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아니거든요. 겨우 국민들한테 어필한 게 마포대교에 구조를 만들어 갖고 거기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해서 빠지지 않게 해야지. 겨우 그거야? 얼마나 준비 없는 행동입니까? 병신. 윤석열 정부 통계청. 이거 뭐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2023년.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이니까 금년에 나온 거예요. 금년에 나온 문재인 정부 통계청의 통계 개발원에서 한국의 사회 동향 2023을 내보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제가 전체 내용은 우리 카톡방에 올렸어요, 여러분. 카톡방에, 우리 사무리 카톡방에 보면은 제가 이런 자료 같은 거 다 올리니까, 제가 지금 사무리 할 때 참고하는 자료 원문을 보고 싶은 분은, 카톡방, 사무리 카톡방, 오픈 채팅방입니다. 사무리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사무리 채팅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들어가 계시면은, 그냥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자료 같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자살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이 주요한 사망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연령대가 제일 높은 거는 노인들이에요. 80대 이상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셔. 그런데 연령층에서 그 10대부터 30대 같은 경우 사망 원인 1순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80대지만 80대는 자살보다 병이라든가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요. 근데 10대부터 30대는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질병, 사고 그런 게 아니죠. 자살이야, 자살. 2022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2,900
26명입니다. 10만 명당 25명.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하느냐? 35명이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확 올라갈 때는요, 사회적 이슈와 경제 위기 있을 때였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이 파란색이 전체고, 위에가 남자, 밑에가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통계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인데, 자살률이 언제 확 올라가느냐? 외환위기 있을 때.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카드 대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갖고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글로벌 경제위기 다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실업, 경제적인 어려움. 따라가는 거죠.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요. 이게 심각해요. 뭐냐면 맨 밑에 파란색은 15세 미만. 15세 미만은 자살률이 굉장히 낮지요. 낮고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5세부터 64세 같은 경우 자살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근데 가장 심한 건 어딥니까? 65세 이상 노년층 자살률이 한 3년 이후로 쭉 올라가갖고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 노인 고독사 문제,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자살을 많이 해요. 노년층이. 우리가 노인 문제 얘기할 때, 그냥, 노령화의 문제 할 때, 이제는 앞으로, 이, 노년층이 너무 많아지네? 노인 문제라는 게, 고령화 문제라는 게 그냥, 노년층이 많아진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 고령화된 사회에서 그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요. 왜?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 문제.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빈곤 노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연금 같은 거는 굉장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근데 노인층도요, 연령을 나눠서 봤을 때 60세, 69세 70세 이상이 확 올라가고요. 특히 80세 이상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불행한 거죠.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야, 스스로를. 그럼 사망 원인이 뭐냐?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가 42%, 20대가 50%가 넘고요. 30대가 37.9%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자살로 많이 죽어요. 전 그래서 사실 저출산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애 낳게 해서 키우면 뭐합니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 자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살해버리는데, 전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청년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대들 학업 문제, 학업 스트레스, 20대, 30대 뭐 정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빈곤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죠. 취업 문제라든가. 아니, 이렇게 어렵게 키워놓은 청년들이 자살해버리는데 군대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 어렵게 낳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자살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애를 낳게 하는 문제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군대에서 왜 멀쩡한 아이들이 목숨을 버립니까? 군대에서 여러분 1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지금도 이 젊은 청년들이. (2021년) 기준으로 직업별로 자살 수가 많은 거는 학생이 자살 수 많다는 거. 학생이 왜겠습니까? 당연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가사, 무직이 60%래요. 가사라는 거는 가정주부들이죠. 주부. 무직,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실 가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는 가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인식이 가정주부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직업 갖는 여성과 다르게 이런 뭐 성취감 이런 게 좀 덜해.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직업이 없으면 사람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돼. 가사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가정주부들이 가사를, 본인도 그렇고 다른 가족도 그렇고 가사를 일로 안 보는 거지. 그냥 당연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가사를 그냥 거의 무직, 직업이 없는 여성처럼 보는 거지. 자기 개발 없고 그렇게. 그게 아닌데.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 이 주부들이 가사를 통해서 뭐랄까 자기 만족이라든가 성취감을 얻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공허함, 허무함. 나는 지금까지 너무 정체된 것 같아. 경력이 단절됐어. 내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 같아. 막 그런 걸 느끼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무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자살률이 높다는 거죠. 연령대와도 관계없대요. 학생, 연령대와 관계도 없지, 모든 연령대에서 학생, 가사, 무직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 수단이 뭐냐? 목매기. 거의 50%는 목매기래요. 근데 어디서? 주택에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경제 생활 문제 같은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가 17%, 가정 문제가 6%,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다는 거죠.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은, 남자 같은 경우는 경제생활 문제, 직장 문제로 여자보다 많이 자살을 하고, 여성은 정신과적 문제로, 남녀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대요. (10대와 20대는)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하는 게 50% 넘고, 30에서 50대는 정신과적 문제 플러스 경제생활 문제가 30%, 각각 30%고, 50대의 경우는 그 질병 문제, 40대에 비해 높대요. 60대는 질병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경제 문제가 다 있는 거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동기가 스트레스, 정신장애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가족, 친구, 이상, 직장, 이성, 직장 등 대인관계 문제였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대략 살펴본 자살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자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등이고,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노년층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자살로 죽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고, 자살 방법은요, 대부분 목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집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건희가 어제 마포대에 와갖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여기 난간증터 설치하고 조형물 만들어갖고 사람들 올라가서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야겠네요, 이게 말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가 자살의 날, 자살 예방의 날 행보에 있어갖고 핵심 메시지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아마 대가리 속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냥. 그냥 가갖고 즉흥적으로 떠드는 거지, 그냥. 똑같아, 윤석열하고. 윤석열이 즉흥적으로 떠드는 거하고, 김건희도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이라든가 영부인도 그렇고, 정치인들은요, 이런 데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섬세하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고작 씨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유. 대교 난간 높기에서 못 넘어가게 하자. 그거야? 아휴. 하여간 뭐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가 했던 행태는 정말 밥맛이지만 김건희 때문에 저도 요번에 그 2023 한국의 사회적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긴 했으니까 몰라 그걸 만족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자살 예방의 날인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졸렬하게 이렇게 천박하게 그냥 인식을 가지고 이걸 떠든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진짜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